챕터 4 패턴화를 통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먼저 사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사고의 목적은 사고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익숙한 패턴을 찾아 패턴을 따라가면서 자동적으로 사고한다고 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패턴의 형성과 이용, 패턴이 우리 사고에 미치는 영향, 패턴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신 메커니즘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빗금친 부분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을 2번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을 2번 넘은 주인공은 자신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을 2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담을 넘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담을 잘 타는 것과 올바른 담을 탄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인식인 것이고, 인식한 내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담을 탄다는 것이 바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고, 담을 잘 타 넘는 것을 철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는 3가지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상관없다는 것과 상황 안에서 처리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사고를 어디서 시작했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 전통적인 인식이면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의 3가지 오류라고 합니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인식이 중요해진 이유는 대단한 인지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의 발달이 인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식은 오늘날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기름이 들어있는 병과 식초가 들어있는 병이 각각 2개 있습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병에서 기름을 1스푼 떠서 식초가 들어있는 병으로 옮긴 뒤 다시 잘 섞은 다음 식초가 들어있는 기름을 다시 떠서 기름이 들어있는 병에 옮긴다고 할 때 기름 속에 들어있는 식초의 양과 식초 속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 중 누가 더 많을까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질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글을 쓴 지은이는 둘 다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어차피 양쪽 그릇에 있는 양병에 있는 기름은 결국 원래 기름통에 있던 기름이 식초로 갔고 일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 속에 들어있는 식초와 식초 속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은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식에 관한 문제가 1 더하기 3은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9의 제곱과 같이 홀수들의 합이 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숫자만 들어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1 더하기 3에서 이 하나를 반대편으로 옮기게 되면 2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 더하기 3 더하기 5에서 이 아래에 있는 3개를 옮기게 되면 반대편으로 옮기게 되면 9의 제곱, 3의 제곱인 9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설명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 그림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9개의 칸이 그려져 있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모든 사각형을 한 번씩 다 밟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지나 될까요? 그리고 이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도로 위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면서 길을 건넌다고 가정한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첫 번째 방법의 수의 답은 36만 2,880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정보를 경우의 수에 따라서 분석하면서 길을 건넌다면 우리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는 그렇게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신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패턴화하여서 쉽게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신은 인식이 일어날 때 유입되는 정보가 하나의 패턴으로 조작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패턴이 형성되면 정신은 정보를 분석하거나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의 패턴화의 중요한 특징은 일단 패턴이 형성되면 그 패턴을 이용한다는 것과 그 패턴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정보만 들어와도 그 패턴으로 해석해 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패턴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패턴의 형성을 살펴보려면 떨어진 쇄구술과 표면의 변화, 쇄구술의 이동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아래에는 모래가 있고 위에서 세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공은 모래에 정확한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노트에 글씨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입되는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는 수동적인 정보 기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쟁반에 플라스틱 틀이 기울여져 있고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공은 기울어진 빗면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는 유입되는 정보가 변경되는 능동적 정보 기록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찐득찐득한 액체가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 공에 의해서 공면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공은 그 공면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 도착한 정보가 표면에 영향을 주는 스스로 조직화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의 예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수건에 몇 가지 잉크를 떨어뜨려서 첫 번째 잉크, 두 번째 잉크, 세 번째 잉크 떨어뜨려서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수건에 떨어진 잉크가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그림이 남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젤라틴을 이용해서 그 위에 뜨거운 잉크를 붓게 되면 젤라틴이 일부
녹고 잉크에 의해서 흘러간 자국이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잉크, 세 번째 잉크, 네 번째 잉크를 순차적으로 떨어뜨리다 보면 큰 수로와 같은 트랙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의 신경 네트워크는 스스로 조직화하여 트랙이나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마지막 그림과 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을 이용하기입니다. 첫 번째 패턴의 인지는 우리가 인쇄된 글씨를 손글씨보다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인쇄된 글씨에 대한 패턴이 인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육면체 퍼즐을 빠르게 맞추는 사람들은 그 퍼즐의 패턴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평범하게 행하는 모든 일들, 즉 친구를 알아보고 언어를 사용하고 음식이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 구별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패턴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패턴은 잘못된 패턴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패턴의 수가 적을수록 잘못된 패턴을 인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데, 아래의 그림은 이 두 조각을 위아래로 분리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이런 열십자와 같은 중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있을 때만 위아래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분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실제로 이 모양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아래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만 위아래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분류하기입니다. 개, 우산, 물고기, 자동차, 치약, 책상, 모자, 돈과 같이 이 8단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생물과 무생물, 혹은 글자의 수, 혹은 쓰임새,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분류도 패턴을 이용하는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분리해낸 패턴은 그것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로 한 방식 속에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그룹 짓기입니다. 공통된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룹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핸들과 바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동차라고 할 때, 트럭도 자동차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자동차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된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그룹을 짓는 것을 우리는 병합파라고 얘기하고, 차이점에 집중하여 사물을 분리하는 것을 세분파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석하기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익숙한 패턴으로 분석하고, 패턴을 이루는 요소들에 의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가정을 하는 것으로 구성요소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서양의 과학에서는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이 구성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형태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과학에서처럼 구성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이 상황을 구성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또 다른 설명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설명 유형 분석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식하기입니다. 인식과 의식이 사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단 단어에서 구분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식에서 정신은 스스로 조직하는 능동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고의 목적은 익숙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따라 달리면서 사고를 멈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패턴을 흔히 만날 수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턴의 레퍼토리가 우리의 인지, 분류, 분석 등 모든 사고를 결정함을 의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의 과정에서 정신이 하는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술입니다. 예술의 목적은 다양한 패턴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예술은 경험의 패턴들을 구체화하여 간접 경험으로부터 다양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패턴을 갖는 것이 정확한 인식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